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형 K5 가솔린 2.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K5의 3세대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솔린 2.0 모델의 트림과 옵션 구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차종과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트림의 가솔린 2.0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K5는 시작 가격이 2,228만원이었는데 신형 K5는 2,351만원으로 시작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소나타의 시작 가격이 2,346만원이니까 소나타보다도 시작 가격이 5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길이를 보게 되면 기존 대비 길이가 5cm 길어졌고 휠 베이스는 4.5cm 길어졌고요. 소나타에 대비해서도 길이가 0.5cm 길고 그리고 휠 베이스가 1cm 깁니다. K7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기아차가 경쟁 현대차보다는 외관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옵니다. 가솔린 2.0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기존 K5는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인텔리전트 4개의 트림으로 구성됐었는데 새로 나온 K5는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4개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요. 2.0의 노옵션은 2,351만원이고 풀옵션이 3,568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의 차이는 1,217만원입니다. 기존 K5와 신형 K5를 가솔린 2.0의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기존 모델 대비 신형 K5의 기본 트림 가격이 123만원 높아졌습니다. 123만원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기존 모델은 없었는데 신형 K5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양들은 기존 모델에는 기본 트림이 아니고 상위 트림에 들어갔던 사양들이 신형 K5에는 기본 트림부터 들어간 그런 사양들입니다. K5의 가장 큰 경쟁 차종은 소나타인데요.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를 가솔린 2.0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소나타 대비 K5의 기본 트림 가격이 5만원 높습니다. K5가 5만원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K5가 좋은 사양도 있고 소나타가 좋은 사양도 있죠. 우선은 K5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K5는 17인치 타이어와 휠이 들어가고 LED 헤드램프와 LED DRL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 트림에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도 기본이고 통합 주행 모드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나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LED 실내등과 전면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K5엔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가 좋은 사양도 있는데요. 소나타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앰프가 기본 사양인데 K5는 기본 트림에서는 LED 리어 콤비가 안 들어가고 옵션은 하시아지만 들어갑니다. 이런 사양들을 보신다면 K5의 기본 가격이 5만원 높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사양의 내용으로 봐서는 K5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가격표에 나와 있는 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신형 소나타와 K5를 가솔린 2.0 풀옵션으로 비교해 본다면 소나타는 풀옵션이 3,590만원이고 K5는 3,568만원. 그러니까 소나타 대비 K5의 풀옵션 가격이 22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이 중에서 K5가 좋은 사양은 LED 실내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면과 1열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고요. 그 전좌석에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죠. 소나타가 좋은 사양은 일단 풀옵션에서 나파가죽 시트 그레이지 컬러,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K5에는 2열의 수동 커튼만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2열의 수동 커튼과 후면의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설명드릴 건 2.0 가솔린 모델인데요. 가솔린 모델의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이 2,351만원인데요. 이렇게 판매 가격이 2019년 12월까지 2020년 1월부터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왜냐면 2020년 1월부터 개별 소비세가 환원 예정이기 때문에 5%였던 개별 소비세가 3.5%로 할인되는 게 다시 5%로 환원이 된다면 트렌드의 시작 가격은 2,395만원이 될 텐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가격 기준은 2019년 판매 가격,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3.5%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기본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소나타와 똑같이 스마트 스트림 G 2.0 엔진에 역시 소나타와 똑같이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2.0에는 안 들어가고 1.6 터보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형 아이들 스탑앤고가 들어가고 MDPS 들어가고요. 그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중에 커스텀 모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나 10.25 내비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방에 관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전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그 차로 유지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시간이 길어지거나 차선 이탈을 많이 했을 때 경고를 주게 되는 운전자 주의 경고도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전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하이빔 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하이빔 보조는 하이빔을 켜놓고 오토로 켜놓고 가게 되다가 맞은편에 차량의 불빛을 인식하게 되면 로우빔으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다시 차량 불빛이 없어졌을 때 하이빔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하이빔 보조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가 똑같이 9개의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차 센서는 후방에만 우선 들어가고요.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들어가는데요. 이 시트벨트 리마인더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전면 대시보드에 표시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1열의 운전석 동승석은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90초 정도 그 경고음이 울리죠. 근데 2열은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해도 경고음이 안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2열에 탄 승객이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출발 초기에 표시를 해주는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우선은 운전석에만 들어가고요. 요거는 상위 트림으로 들어가도 운전석에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전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성인식으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소나타의 기본 트림은 16인치 휠에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갔었는데요. K5는 17인치 휠에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TA31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K5는 LED 헤드램프와 LED DRL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LED 헤드램프는 MFR 타입입니다. 뒤쪽에 반사판을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소나타도 이 MFR 타입을 사용하는데 근데 소나타는 기본 트림에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를 쓰고요. 그 다음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를 MFR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죠. LED DRL은 이렇게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앞쪽 깜빡이가 벌브 타입으로 이렇게 범퍼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백미러에는 이렇게 LED 깜빡이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과 전동 접이, 전동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소나타 2.0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전면의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 1열까지 이중접합 차압유리 넣으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고요. 요거는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거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트림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는 하실 수 없습니다. LED 실내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랜저급에서만 보던 건데 이제 중형차에도 LED 실내등이 들어갔는데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맵 램프하고 룸 램프, 그러니까 천정 쪽에 붙어 있는 램프만 LED 실내등인 거고 그 선바이저를 여시거나 아니면 2열에 그 사이드 쪽에 천장 쪽에 있는 이제 그 램프나 아니면은 그 글러브 박스를 여시면 안에 불 켜지는 거 그런 것들은 LED로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 룸미러는 데이 앤 나잇 룸미러고요. 시트는 이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트는 당연히 수동 시트고요. 1열 열선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1열의 통풍 시트는 두 번째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는 가장 하이 트림부터 가장 상위 트림까지 전부 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량의 성격이 나오는 건데요. 1열에 좀 더 집중을 한 그런 트림 옵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는 전자식 변속 버튼을 사용했는데요. K5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LPG 렌터카 모델만 빼고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또 LPG 렌터카 모델도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갔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동식이긴 하지만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 핸들이 들어가고요. 폴딩 타입 무선 도어 리모컨 키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과 매뉴얼 에어컨이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트림부터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기본 트림에서도 오토 에어컨을 옵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트림인 트렌드 트림에는 10.25 내비를 위해서 비워놓은 이렇게 넓은 자리에 이런 기본용 오디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트렌드 트림에서는 10.25 내비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다는 거, 그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그런데 소나타의 기본 트림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선택할 수 있고 10.25 내비는 또 옵션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나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 사양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기본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올라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양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오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아에서 발표하기로는 K5를 택시로 내놓지 않는다고 했죠. 이 택시에서 옵션을 여러 가지 많이 빼도 택시 판매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택시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소나타처럼 몇 달 지나서 또 판매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옵션이 많아서 3페이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옵션이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는 건 파노라마 선루프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모든 옵션 사양을
요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에서도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놨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렌드 트림은 스마트 키가 없기 때문에 버튼 시동팩이 59만 원 옵션인데요. 여기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요새 나오는 현대기아차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원격 시동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스마트 키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트렁크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스마트 트렁크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에 서 계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 이게 전동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탁 열리면서 끝까지 열리긴 하는데 닫을 때는 손으로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소나타처럼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꽂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룸미러의 테두리가 되게 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디 컬러였던 도어 손잡이가 크롬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1열에만 적용이 돼서 버튼 시동팩이 59만 원인데요. 요거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원격 시동 기능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패스는 어차피 밖에 나와서 다실 거라면 요 59만 원짜리 버튼 시동팩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스타일 옵션인데요. 가격이 88만 원이고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내장의 블랙 컬러 대신에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도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17인치 휠도 디자인은 예쁜데요. 이 옵션을 하시면 이런 디자인의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LED 헤드램프는 이렇게 MFR 타입이고, 그리고 깜빡이가 이렇게 범퍼 쪽에 위치하게 됐었는데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헤드램프가 프로액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DRL은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 깜빡이가 범퍼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DRL의 아래쪽으로 깜빡이가 사용이 됩니다. LED 타입으로요. 첫 번째 트림과 두 번째 트림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이렇게 벌브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셔야지만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미등이 쭉 점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이 미등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뒤쪽 깜빡이는 벌브 타입입니다. 기본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니까 굳이 프로액션 타입까지는 필요 없는데, 앞에 깜빡이가 LED로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LED로 들어간다는 거,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낮은 트림을 구입하시더라도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컴포트 옵션은 93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1열의 전동 시트, 그리고 럼버 서포트, 그리고 동승석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 그리고 2열엔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의 USB 충전과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까지 되게 많은 사양이 들어가는데 옵션 가격이 93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혼자 운전하신다면 시트 포지션을 바꾸실 일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동 시트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전동 시트뿐만 아니고 2열의 승객을 타신다면 2열의 열선과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 암레스트가 K5를 샀는데 없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 2열 암레스트를 요 컴포트라는 옵션을 하셔야지만 2열 암레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이 2열 암레스트는 가장 상위 트림에는 기본 사양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에는 요 컴포트라는 옵션을 하셔야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차는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하고 기아차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데요. 안전에 관한 옵션들 드라이브 와이즈가 가격이 74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몇 단계가 있죠. 이게 작동 범위가 50km 이상, 60km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거든요. 근데 이 K5에 들어간 거는 완전 정차 후 재출발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100km까지 가속을 해준 다음에 앞 차량이 가까워지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데요. 그 거리 간격은 내가 설정한 대로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로 해놓게 되면 거리를 좀 많이 띄우게 되고, 1단계로 해놓게 되면 거리를 좀 가깝게 띄우게 돼서 그런 거리 설정까지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가 합쳐져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내비를 선택했을 때만 추가가 되는데요. 근데 현대차 소나타에 보게 되면 내비를 선택했을 때 옵션 가격이 1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K5에서는 내비를 추가해도 이렇게 옵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고 74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고속도로 말고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이클리스트와 교차로 대항차, 이번에 그랜저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식을 하고요.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후방 센서로 뒤쪽의 차량을 인식해서 뒤쪽에 안전하지 않은 쪽에 차량이 있는데 내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면 이 편제동을 통해서 차량의 거동을 움직여주는 그런 안전사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이렇게 주차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이 뒤쪽에 있는 센서로 오는 차량을 인식해서 경고음을 내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그런 안전사양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는 이렇게 차량이 정차했을 때 뒤쪽에 오는 차량을 인식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도어락 해제를 안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안전하차 보조 기능이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은 다 후방 센서를 사용한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입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그런 사양인데요. 이 안전 사양은 차량을 운행 중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작동돼도 이 옵션 사양은 충분히 가격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시면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해 놓으시면 진짜 엄청 편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5인치 유보 내비가 162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엄청 높죠. 그러면 내비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트렌드 트림에서는 버튼 시동 팩을 적용했을 때만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는 상태에서만 10.25 내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일반 오디오 대신에 이렇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유보 연결로 무선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니터가 들어가니까 후방 모니터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좌석에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가 들어가는데요. 세이프티 파워윈도우가 전좌석에 들어가는데 음성인식으로 된다는 거죠. 보통 음성인식으로 목적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거나 그런 건 가능했었는데 음성인식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기본 트림의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윈도우가 들어가던 게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트림부터는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트림은 트렌드 트림에서는 이 10.25 내비를 하시면 이 터치 타입의 오토 에어컨이 같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오토 에어컨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미세먼지 센서가 있어서 실내에 공기가 안 좋아졌을 때 자동으로 공기청정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고 그럴 때는 이제 전좌석의 창문을 자동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트렌드 트림은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고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점프되는 부분이 많아서 10.25 내비가 162만 원, 좀 높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74만 원인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가격이 74만 원으로 그래도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랜저에 사용하던 거랑 똑같은 7인치를 썼을 텐데도 그랜저에는 98만 원인데 K5에는 74만 원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소나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트림에서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K5는 가장 기본 트림부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옵션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이번 K5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해야지만 레인 센서와 오토 디포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가격표에 오토 디포그하고 레인 센서가 없길래 그게 왜 없나 했더니 그런 센서들이 전부 다 앞유리에 부착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가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들어가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려면은 그 앞에 앞유리가 또 다른 유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필름이 들어간 유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의 생산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야지만 레인 센서하고 오토 디포그가 적용이 됩니다. 옵션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59만 원입니다. 여기는 12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옵션도 소나타랑 비교가 되는 게 소나타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오디오 옵션을 하실 수 없고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트림에서 보스 오디오를 하실 수 있고 가격이 61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K5는 여기 기본 트림부터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오디오 옵션이 다른 거랑 패키지로 묶인 게 아니고 이 오디오 옵션만 딱 있거든요. 그거는 점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스마트 커넥트 요 세 가지 옵션은 10.25 내비가 있는 상태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5 내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만 딱 하실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오디오 설정을 디스플레이에서 해야 되니까요. 스마트 커넥터 옵션은 59만 원인데요. 현대 소나타에 최초로 적용되어 있던 현대 디지털 키가 기아 K5에 기아 디지털 키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 기아 디지털 키는 이렇게 앱을 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가 없어도
이 앱으로 인증받아서 스마트 키를 앱으로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NFC 타입으로 요 도어 손잡이에 터치를 하고 차 안에 들어가셔서 무선 충전 패드 있죠.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핸드폰을 얹어 놓으시면 NFC 타입으로 키를 인식을 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키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기아 디지털 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디지털 키는 요 세 가지 사양이 동시에 불리는데요. 기아 디지털 키가 들어가면 당연히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에 얹어놔야 그 핸드폰을 인식해서 시동 걸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동시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에는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됩니다. 빌트인 캠은 내장된 블랙박스죠. 전방, 후방 녹화가 다 가능한데 음성 녹화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요거는 소나타의 경우에서는 요 빌트인 캠만 따로 34만원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요 K5에서는 다른 옵션들하고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트인 캠은 주행 중 녹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중에 10시간 녹화를 하시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28만원짜리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나타에서는 26만원이었는데 요 가격이 K5에서는 2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 다 드렸는데요. 트렌드 트림의 옵션을 전부 다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96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351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2.0 트렌드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본 가격이 2592만원으로 하이 트림인 트렌드 트림보다는 241만원이 높아졌는데요. 241만원이 어디서 높아졌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에 59만원짜리 버튼 시동 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그리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손잡이 조명까지가 59만원짜리 버튼 시동 팩이었죠. 그게 프레스티지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과 그리고 하이패스가 하이트림에서 옵션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이패스 옵션을 하셔도 룸미러는 ECM 룸미러가 아니고 데이앤라이트 룸미러였거든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ECM 룸미러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은 수동 시트였고 옵션 하시면 1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1열에 다는 아니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를 선택하시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1열 통풍 시트가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트렌드 트림은 이런 기본 오디오가 들어갔었는데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는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없는 거고요. 요 8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USB 연결하시면 미러링 내비를 쓰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후방 모니터도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이번 K5는 하이 트림부터 옵션 선택의 폭을 되게 넓게 해놨는데 하지만 그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인데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중요한 사양을 보시게 되면 1열 통풍, 아마 1열 통풍이 될 텐데요. 1열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하시다면 기본 트림은 트렌드 트림은 안 되시고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옵션 사양도 많아서 3페이지로 설명드리는데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118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관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전면 유리 사이드에 가니쉬하고 그리고 요 백미러 밑에 가니쉬하고 요 B필러, C필러의 가니쉬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으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지 않으시면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전면의 사이드 가니쉬 그리고 백미러 아래쪽 그리고 B필러, C필러 가니쉬가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백미러 아래쪽이 하이그로시가 아니라는 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옵션은 첫 번째 트림인 트렌드 트림과 동일하게 88만원, 내용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컴포트 옵션은 74만원입니다. 이 하이 트림인 트렌드 트림에서는 컴포트라는 옵션이 93만원이었는데요. 요 19만원이 빠진 건 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운전석에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컴포트 옵션에는 동승석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격이 19만원 빠져서 74만원이 된 거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도 드라이브 와이즈는 74만원인데요.
10.25 내비가 93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트림 트렌디 트림에서는 10.25 내비랑 이 터치 타입의 에어컨이랑 해가지고 가격이 162만 원이었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터치 타입의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와 오디오가 들어가니까 후방 카메라나 샤크핀 안테나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25 내비에는 10.25 내비 자동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전좌석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 해서 가격이 93만 원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하이트림 동일하게 74만 원이고요. 옵션의 세 번째 페이지는 하이트림하고 똑같은데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59만 원, 스마트 커넥트 59만 원, 그리고 빌트인 캠의 보조 배터리가 28만 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이 세 개의 옵션은 10.25 내비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단독으로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67만 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592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2.0 프레스티지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기본 가격이 2,783만 원인데요. 이건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191만 원이 높아진 가격입니다. 191만 원이 어디에서 높아졌나 보시면요. 기본으로 후방에 주차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전방에 주차 센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 두 개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하셔야지만 들어갔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신형 K5가 옵션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았긴 했는데 이 12.3인치 클러스터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픽 디자인이 그랜저나 소나타보다는 훨씬 예쁘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 지평선을 놓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일반 클러스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실내 인테리어 관계된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주차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양쪽 백미러 카메라를 사용한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노블레스 트림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이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 중에 특징적인 건 10.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게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3인치 클러스터를 하시려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셔야겠고요. 옵션 사양들은 하이 트림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118만원 동일하고요. 이 스타일 옵션은 하이 두 개의 트림에는 가격이 88만원이었는데 노블레스 트림에 69만원으로 19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노블레스 트림에는 기본 사양으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19만원 빠진 거고요. 컴포트 옵션 74만원은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과 동일하고요. 드라이브 아이즈와 10.25 내비,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보조 배터리 이 사양들은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과 동일한 가격의 옵션 사양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2.0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48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783만원이기 때문에 가솔린 2.0 노블레스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은 기본 가격이 3,063만원이고요. 하이 트림인 노블레스보다는 280만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양들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면 하이 트림의 스타일 옵션이었던 요 피렐리 18인치 휠 타이어하고 프레션 타입 LED 헤드램프 앞깜빡이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컬러 선택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의 컴포트 옵션에 해당되던 동승석 전동 시트 관련된 것들, 그 2열에 관계된 것들, 2열 USB 충전이나 그리고 1열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이 옵션 가격이 74만원이었는데 이런 내용들도 시그니처 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이 앰비언트 램프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도트 형식으로 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크래시패드 가니쉬와 그리고 도어 가니쉬 쪽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부터 퀼팅 가죽 시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은 인조 가죽 시트고 가장 상위 트림만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에는 소나타에 최초 적용되어 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구역 같은 데 주차하실 때 차를 세워놓고 차에 내리신 다음에 스마트 키로 잠그시고 그리고 후진으로 차를 주차하실 수 있고 그 출차하실 때도 원격 시동 하셔가지고 차를 앞으로 쭉 빼서 차에 타실 수 있는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시그니처 트림에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 2열의 수동 커튼과
그리고 2열 승객 감지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한 사양이 있으시다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시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된다면 가죽 시트,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메모리 시스템이 그 하이 트림들에서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시그니처 트림이라고 해서 하이 트림보다 더 특별한 옵션을 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브 아이즈, 10.25 내비,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와 스마트 커넥트, 보조 배터리까지 해서 2.0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05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3,063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2.0 시그니처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지용스 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구입을 하신다면 첫 번째 트림 트렌드 트림 2,351만원짜리 하셔가지고요. 이 버튼 시동 팩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의 원격 시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요 하이패스나 뭐 그런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버튼 시동 팩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뭐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들어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74만원짜리 이 옵션도 필히 넣으셔야 되는 옵션으로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 같으면 드라이브 와이즈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기 위해서 10.25 내비를 할 것 같아요. 10.25 내비가 화면도 넓고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0.25 내비를 하시면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나 터치 타입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10.25 내비까지 할 것 같은데 요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격이 좀 비싼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총 가격이 2,646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K5 가솔린 2.0을 산다면 저는 세 번째 트림 노블레스 트림을 살 것 같습니다. 거기에 18인치 휠하고 이제 LED 헤드램프에 LED 깜빡이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옵션, 그리고 2열에 관계된 저희는 가족들이 2열에 타기 때문에 2열 열선이나 암레스트만을 위해서라도 컴포트 옵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방 안전 관련된 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10.25 내비 같이 놓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거 있으면 계기판 거의 안 보게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3,167만원이 나오죠. 3,000만원 정도에서 맞추면 좋았을 텐데 여기 옵션 중에 뺄 만한 옵션이 없어서 요 정도 옵션까지 넣으시면 3,167만원이 나오겠고요.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디지용스 초이스 1에 비교하면 가격이 521만원, 되게 많은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521만원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많은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K5 2.0을 산다면 이렇게 살 것 같다는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신형 K5 가솔린 2.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된 K5가 소나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